그냥 막상 반말하자니 너무 욕도 해주세요. 이거. 그냥 코너로. 네, 집합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풀이할 땐 안 걸렸는데. 일단 이 단원을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뒷부분에 이제 이 단원부터 함수 단원인데 함수 단원에 조금 이제 집합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정의역, 공역 같은 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단계고요. 일단 뭐 집합에 대해서 메인으로 나가게 되면 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뭐 저희가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명확하게 표현된 모임이라 명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명확하지 않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생긴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콜 공주수학 같은. 마이콜 한 명? 네. 네. 이런 건데 사실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 이 기준점이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준점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친구들. 대표적으로 조금 얘기하면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 5 이하의 자연수가 뭐가 있죠? 1, 2, 3, 4, 4, 5. 네, 1, 2, 3, 4, 5 있죠. 네, 나머지 학생들 대답 똑바로 하세요. 네. 굉장히 네, 이렇게 1, 2, 3, 4, 5가 있는데 이 1, 2, 3, 4, 5를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집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볼 거고요. 자, 이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을 어떤 집합 A라고 두면 이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가로도 아니고 대가로도 아닌 우리가 중가로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중가로로 표현하면 1, 2, 3, 4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집합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이 1, 2, 3, 4, 5를 우리가 이제 각각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1도 있고요. 근데 이 1이라는 원소를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건데 어떻게 포함 관계를 얘기할 거냐면 집합 A에 포함된다 라는 우리가 기호를 사용할 건데 삼지창처럼 생긴 걸 눕혀놔서 그리고요. 뭐 마찬가지로 2라는 원소도 A에 포함된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A에 3이 포함된다. 저희가 거꾸로는 표현을 안 합니다. 네. 이런 표현은 안 하고요. 무조건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친구는 이 집합 A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네. 이 기호가 뭘 나타내는지 이해됐나요? 결국 이 기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기호는 원소랑 집합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실 다양한데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원소를 대놓고 나열한 친구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원소 나열. 예를 들면 여기 집합 A처럼 1, 2, 3, 4 이렇게 표현한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건 조건제시법인데 이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A는 자 A에 들어있는 X의 원소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조건을 주어지면 돼요. x는 5 이하의 자연수.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x 값들은 뭐가 존재하죠? 1, 똑같이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합니다. 뭐 다르게 조금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주면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데 x는 자연수다 라고 표현해도 여기 들어가는 자연수는 1, 2, 3, 4, 5밖에 안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집합에서는 표현법이 워낙 다양해서 꼭 어떤 게 꼭 정답이다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표현들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글씨 왜 이러나요? 네, 어떤 집합 A에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서 1, 2, 3, 4, 5가 들어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됐을까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는 집합의 분류를 할 건데 이 분류라는 건 네, 간단하게 우리가 첫 번째 유한집합, 두 번째 무한집합, 네, 뭐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개가 존재하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한 개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여진 1, 2, 3, 4, 5는 한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 수 있는 애들은 뭐 A는 1, 2, 3 뭐 이런 친구라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존재하는데 얘가 0만 있다 해도 얘는 유한집합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무한집합은 우리가 뭐 표현하면 x는 자연수, 자연수에는 끝이 안 존재하죠. 뭐 정수라든지 네, 뭐 2의 배수라든지 3의 배수라든지 뭐 이런 무한집합들이 존재하고요. 하나만 특별한 친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공집합이라는 친구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원소가 0인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친구.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집합은 어떤 기호로 표현하냐면 집합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주면 이렇게 생긴 친구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갖는다. 얘는 그냥 공집합이다. 얘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원소가 몇 개다? 한 개다. 얘는 원소가 없다. 조금 주의해야 될 친구고요. 네. 이 친구들만 조금 요 친구만 조금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공집합은 유한집합도 아닌 거 아니요. 속하는 거예요? 예, 유한집합은? 이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그래서 처음 사실 분류할 때 두 가지밖에 안 써준 이유가 사실 집합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밖에 구분이 안 되고요. 그 중에 특별한 친구만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부른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예, 맞아요. 혹시 그 공집합 표기할 때 예. 그 중괄호 두 개만 겹쳤어도 공집합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네. 중학교 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저는 본 적이 저는 없는데. 뭔가 저런 거 있었던. 근데 사실상 뭐 이런 거는 표현이 안 돼서
그냥 원소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공집합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텐데 굳이 공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 갈 겁니다. 자, 결국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건 어디서만 셀 수 있어요? 유한집합. 유한집합에서만 셀 수 있고, 우리가 이 원소의 개수를 n a라고 표현한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했을 때 a는 얼마가 된다? 3. 원소의 개수는 3이 된다. 아까도 강조했던 친구인데, 자, 얘는 원소가 뭐다? 0이다. 그럼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하나. 0이라고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0. 예,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 될 거고요. 아까 이 친구 자,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갖는다. 네.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원소의 개수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요. 한번 지우고 뒤에 부분 마저 진행할게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나요? 똑똑한 친구들이라 다 이해했죠? 무슨 반이에요? 저희요? C반이요. C반이라고 하시는 거. N반이에요. 아, N반이요? 네. 자, 그 다음은 집합의 부분 집합. 자, 부분 집합은 자, 어떤 예를 들게요, 이 친구.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을 때,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라는 집합 안에 어떤 특별하게 조그맣게 속해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1. 예, 1도 들어갈 수도 있고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볼게요. 자, 그럼 이 B의 후보를 뽑을 건데, 이 B라는 집합의 후보는 예를 들어서 1만 있는 친구. 그럼 이 친구가 A라는 집합보다는 더 작은가요? 네. 자, 그 다음에 2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만 있는 경우. 또 어떤 경우 있죠? 1, 1 그리고 2, 4, 1, 4 그리고 1, 4 또 1, 2, 3. 네, 저희가 1, 2, 3도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 집합이 됩니다. 네, 공집합이요. 네 맞아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분 집합에 항상 포함되는 건 누가 포함된다? 공집합이라는 친구가 항상 포함된다. 라는 것까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B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B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아까 원소 기호에서 가운데 짝대기만 하나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호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보는 거다?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보는 기호다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할 건 서로 같은 집합.
조금 몇 가지 개념만 더 짚고 부분집합으로 다시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부터 먼저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고 B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려고 한다. A도 B에 포함돼야 되고 B도 A에 포함돼야 된다. 그럼 얘네들이 서로 어떻다? 같다. 네. 자, 그래서 서로가 부분집합이 될 때 우리는 A, B가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도 또 정리할게요. 진부분집합. 자, 여기에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진짜로 부분이 되는 친구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분이 안 되는 친구는 누굽니까? 전체인 1, 2, 3. 자, 이 1, 2, 3만 제외한 나머지들이 뭐가 된다? 네, 진부분집합이 된다. 네, 용어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네. 뭐 영어로 써주면 자기 자신 제외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집합을 다시 들어갈 건데 이 부분집합에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자, A는 항상 뭐가 된다? 부분이 된다.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이 되고. 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고 B라는 집합이 C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A는 뭐가 된다? C의 부분집합이 된다. 네. 이 정도 성질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분집합 뭔지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제 조금 부분집합에서 까다로운 친구만 조금 진행할 건데, 네. 뭐 조건 집합을 몇 개 가져올게요. 자, C로 쓰셔야 네. 선생님 개판이네요. 영상 녹화하신 거. 저희 반 애들이었으면 선생님이 똥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했을 텐데. 네. 자, 이제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뭐 간단하게 A라는 집합이 A, B, C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요 A라는 친구의 부분집합을 구하면 뭐가 존재하죠? 아까 말했다? 공집합. 그다음 A, 그다음 B, C. 아, 이거 두 개로만 할 거야. A, C, A, C, A, A, C, A, C. 자, 그러면 우리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 8. 개수는 8개가 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뭐 B라는 집합에 기억, 니은이라고 하면 B의 부분집합은 뭐가 있다? 공집합. 아, 네. 이제 공집합 안 나오면 뺨 날립니다. 네. 기억, 니은, 기억력. 네, 기억. 자, 우리가 지금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노가다로 구할 수는 없죠. 맞나요? 네. 경우의 수를
잘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결국 여기에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희가 경우의 수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를 포함하거나 안 포함한다.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두 가지.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우리는 2 곱하기 2 이 곱하기 2죠.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를 보면 결국 뭐가 됩니까? 2의 세제곱이 되죠. 맞아요. 자, 얘도 선택하고 안 하고 선택하고 안 하고. 그래서 결국 2의 제곱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이거보다 조금 더 이해가 편한 말이 있을까요? 완전. 네, 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뭐만 빼면 돼요? 자기 자신 1만 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도 이 전체에서 한 개만 자기 자신만 제외하면 됩니다. 여기서 요 1 뺀 건 요 친구, 여기서 1 뺀 건 요 친구. 이제는 조금 더 까다롭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특정한 조건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너무 크게 썼네. 나 키 커서 여기다 쓰는 거 싫은데. P 지워버리면 안 돼요? 네? P 지워. 싫은데요. 네, B를 할아버지.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4개입니다. 네, 포함해 볼게요. 자, 그냥 여기에서 보면 B를 포함한 친구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몇 개가 되나요? 4개. 예, 4개가 되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수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되는데 결국 이 제곱이라는 친구를 이 친구랑 비교하면 여기 3에서 얼마만 빠졌어요? 1만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3 빼기 1이라고 할 건데 아까 경우의 수에서 들어가면 다시 얘기해주면 왜 이런 식으로 원리가 나오냐라고 하면 B는 포함된다고 하면 B한테는 선택 권한이 있나요? 네, 없죠. 그럼 우리는 B가 없다고 생각하면 A가 선택하는 두 가지, C가 선택하는 두 가지. 그래서 2의 제곱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니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 키가 커서 그래요. 네. 자, 여기에서도 보면 니은이 포함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친구랑 공집합본이죠. 마찬가지로 니은한테는 이제 선택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기억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2의 1제곱이 됩니다. 네, 1승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국말 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개념 내용은 끝납니다.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갈 겁니다. 뭐 질문할 거, 개념 내용 이해 안 된 거 있으십니까? 네, 다들 엘리트라서 질문하지 마세요. 답답해져요. 저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문이라 집합을 잘 설명 못하니까. 빔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다 쓰려고 그러면 귀찮은데. 안 나와요? 안 보여요? 나오는데 안 불 보여요. 끄면 안 되나? 불 하나만 꺼요. 끄면 쌤이 안 보이나? 네, 안 보인대요. 하나, 둘, 셋. 네, 라이트센 12페이지. 네. 우리 상균 학생이 책을 안 들고 와가지고. 근데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이까지 다 해줘요? 풀어 올 건데 저희? 그럼 그러면 우리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을 아니요, 조금 제가 더 몇 개 찍어온 유형이 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 안 풀어줄 거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71번. 네, 14페이지 71번. 다음 시간에 질문도 받아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저만 발표하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다들 준비하시고.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봅시다.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소문자 A라는 친구는 집합 A의 원소고 소문자 B라는 친구는 집합 B의 원소일 때 결국 지금 얘네 둘을 어떻게 해놨죠? 곱해놨죠. 그래서 우리는 곱할 수 있는 상대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인가요? 네. A의 원소 1이랑 0이랑 곱하면 0 되나요? 네. A의 원소 3이랑 B의 원소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3이랑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여기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6이 있나요? 네. 그래서 쓸 때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0 순서대로 꼭 쓰세요. 네, 네 순서대로 꼭 쓰셔야 됩니다. 중복된 건 안 쓰는 거죠? 네, 중복된 건 누가 봐도 안 써놨죠. 네, 그 줄기어 이끌리면 써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자, 82번으로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조건에서 보면 A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A의 원소들이 누구한테 속해 있어야 된다? B한테 속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얘가 될지, 얘가 될지, 각각이 될지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편한 걸로 하면 누구부터 할 수 있을까요? 4를 선택하면 선택 권한이 이 두 가지밖에 없죠. 네.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1이 얼마나 됐을 때? 4가 됐을 때. 그럼 A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자,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뭐가 되나요? 2랑 4가 되나요? A에 3 대입하면. 네. 네. 자, 그 다음 B의 집합은 0, 2, 4, 9에 8 빼면 1인가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까? 네. A의 원소들이 B의 부분집합이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성립하고, 자, 두 번째 케이스 요번에는 3A-8이 4일 때. 자, 그럼 암산 되나요? A4인가요? A4 대입하면 집합 A는 3하고 4를 원소로 가질 거고, B는 0, 2, 5, 12에 8 빼면 4인가요? 자, 그럼 A의 원소들이 B의 부분집합인가요? 안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케이스는 틀렸다. 우리가 맞는 건 이 케이스다. 그래서 A 값을 3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네. 앞에서 네. 선생님께서 크기 순으로 항상 원소 나를 적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문제는 크기 순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문자의 값이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누가 크다 작다의 기준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순서는 신경 쓰지 않고 네.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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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106번으로 갈 겁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자, 그냥 A라는 집합 원소나열법으로 그냥 빨리 표현할게요. 얼마입니까? 2, 3. 이게 2, 3인가요? 자, B라는 집합은 얼마입니까? 1, 2, 3, 4, 6, 8, 12, 24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건 뭐죠? 집합 X. X의 개수. 그럼 우리는 메인을 누구로 본다? X라고 본다. 그럼 이 문제의 해석법을 무조건 기준점을 X로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친구 보면 X는 B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읽으면 X는 A를 뭐한다? 포함한다. 자, 중요한 거예요. A가 X의 부분집합인 게 아니라 X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X는 A를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X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결국 X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X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 자, 그럼 부분집합 원소 총 몇 개입니까? 2의 8. 예, 8제곱입니다. 8제곱. 예, 8제곱입니다. 예, 8제곱입니다. 네. 자, 근데 A라는 집합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건 이 A의 원소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자, 아까 반드시 포함하면 어떻게 했죠? 네. 빼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2의 6제곱이 됩니다.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아마 뒤에 집합 또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해석할 때 X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 강조하셔야 됩니다. 네. 끝.